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작가 겸 가수인 강백수요.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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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의 케미가 날로 좋아져요. 아, 너무 좋아져요. 네, 또 여기서 또 브로맨스 하나 또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진짜. 훈훈합니다. 네네네. 별로십니까? 좋죠. 좋죠, 네. 네, 오늘도 취준생들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잘 봤습니다. 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죠.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그런 중공업 회사입니다. 그 최근에 구조조정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약간은 약간 시끌벅적한 그렇긴 한데 우리 산희 학생은 그런 거 보고 많이 좀 느끼는 게 있나요? 네, 그렇죠.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쵸. 저를 비롯해서 학생들 또한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요새. 그렇죠, 그렇죠. 이 조선해양공학이 정말 미래가 사실 조금은 유쾌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꿈을 잃어가고 또 목표를 세웠던 부분이 좀 좌절되는 그런 게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백수 형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네, 울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네. 있고 또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거제도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와 있는 친구였어요. 유학 같죠. 네, 네. 그래서 방학 때마다 또 거제도 내려갔던 기억들도 그쵸. 있는데 네. 그 제가 좋아하는 두 도시가 지금 그 이 두 중공업 사업의 그런 그 위기로 인해서 이 두 도시가 또 동반 위기를 또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새 지켜보고 있습니다. 쌤께서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선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업이 그 정점에 지금 서 있거든요. 12년도 한 13년도 이때만 해도 플랜트 협회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대생들이 그런 교육과정 받고 그런 협회 교육이 생긴다는 건 이제 그만큼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겠죠.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암울한 소식이 오늘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기업에 대한 또 학생들 취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희 학생 네. 어떤 취재 결과 있었나요? 제가 사실 이 영상 취재에 앞서서 네네. 제가 그동안에 제가 촬영했던 거를 한번 네. 동영상을 한번 제가 쫙 모니터링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네. 어땠어요? 해봤는데 제가 네. 재환이 형이 맨날 저를 혼내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날만 했구나. 그래서 사실 자기 혼낸 건 아니고 반성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수가 좀 부족했다. 그 정도이지. 이제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주제가 너무 공대생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좀 문과생들 그리고 장소도 좀 다양하게 해서 이번에 한번 촬영해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진짜 혼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한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혼날 만한 짓을 하니까 혼낸 거. 미안해.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주사위는 건 맞으니까. 네, 네, 또 산이가 촬영해 온 거는 보기가 좋잖아요. 잘생겨서. 네네네. 아, 얼른 보고 싶네요. 그러면 친구들이 얘기 영상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진지함을 빼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오늘 저는 여전히 20명을 진짜.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공대생 15명과 문과, 다른 이문대생 15명을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관과 강의 오늘 다양하게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네,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다큐멘터리야. 원래는 현대중공업을 선호했는데 요즘 그 때마침 현대중공업 계열사에 있는 발명대회가 지금 저희 앞에 열리고 있거든요. 구조조정 얘기도 있고 좀 더 삼성중공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삼성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유명한 쪽이 많은데 중공업 쪽으로는 현대중공업을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을 더 선호합니다. 네네.
삼성이 아무래도 현대중공업보다 계열사가 많고 회사 자체가 크기 때문에 더 저를 발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더 크기 때문에요? 네. 실제 술집에서 찍은 거라서 정말요? 분명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아니요. 이상한 쌤좀 취한 것 같은데? 전 먹진 않았고 그냥 설문조사만 좀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중에 뭐 선호하는 기업 있으세요? 현대중공업.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중공업 하면은 현대가 역사도 오래된 거고 더 기업 인지도가 높지 않나요? 지금 술 한잔 하셨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돈을 더 많이 주셨는데. 현대가? 돈을 더 많이 주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네요, 진짜로. 상대학생 짱이에요. 영상만 보면 약간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 이런 그렇죠. 약간 뭔가 좀 네. 술을 마시고 본인도 술을 마시고 현장 묘포 이런 그렇죠. 네, 본인 그 현장의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결과는 좀 술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오늘도 판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제 예상과는 총 30명의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30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봤는데 네. 평소와 달랐던 부분은 제가 문과 학생 15명과 공대생 15명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좋네, 잘했네요. 제가 스티커로 이렇게 말씀을 다른 색깔로 붙이려고 네. 했었는데 네. 그 차이가 없었던 게 이유가 학생들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문과나 이과나. 네. 왜냐면 이제 조선해양공학의 미래가 조금은 어둡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나와서 그런지 네. 사실 그렇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 네. 사실상 이제 표가 한 더 나온 건 맞긴 한데 왜 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취업 저격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업의 이미지랑 직결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현대와 삼성의 제가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저는 몰랐는데 네. 기업에 대한 인식이 딱 알겠더라고요. 삼성하면 뭔가 창의력이 중요시되고 뭔가 개인의 능력이 한다더라. 네. 그리고 현대는 그래도 조금 협동심이 중요한다더라.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웃기긴 한데 삼성보다 현대를 조금 뽑았던 그런 그렇죠. 의견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백수형. 네.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우리나라 중공업의 두 회사에 대한 정보를 또 오늘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백수의 노트! 첫 번째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첫 번째 노트입니다. 네. 아무리 흔들려도 네. 그래도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세계 1위 조선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네. 네. 근데 바닷가에 가서 이제 대왕암 바위를 보고 네네. 버스가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해안선을 따라서 네. 간 이제 현대중공업의 이제 배 건조 현장이었어요. 네. 와. 그걸 보여주면서 이곳이 세계 최대의 그런 조선 현장이다 네. 하면서 학생들한테 되게 애국심을 막 고취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나라 전체의 큰 자부심이었던 그쵸, 기업이 그쵸. 현대중공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나당을 약간 겪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세계 1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 어두운 얘기하기 전에 밝은 얘기부터 하면은 화려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있었죠. 네, 그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 그 한창 화려할 때 그 시절 한번 실제로 그 규모나 뭐 사이즈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영국 쪽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산업 다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거제나 울산 쪽에 조선업 환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배가 도대체 어떻게 건조되는지 과정들을 소개할 만큼이나 규모는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 3사, 그러니까 오늘 지금 빠져있는 대우까지 같이 포함해서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출이 한 70조 정도 10년도에 기록을 했었고요. 그때 기가 막히네요. 영업이익이 한 7조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70조 정도 됐는데 지금 영업 손실이 한 6조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은 물론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이 일부 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대외 변수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유가 때문에 중동 경기가 거의 뭐 괴멸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반적인 조선도 그렇고 플랜트 쪽에 좀 괴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일본 업체들의 약진도 있었고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뭐 실적을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글로벌 탑이고요. 현대중공업도 그중에서도 가장 1등 기업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중공업이 흑자로 이제 다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힘든 부분들만 보지 말고 조선업이 사라질 우리나라의 산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단기적인 구조조정 이후 약진할 수 있는 비전을 오늘 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도 한번 봐볼게요. 네, 현대중공업이 위치해 있는 근거지이면서 네네네. 현대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울산이지요. 설마 저 저거 지도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위치 아닌 거죠? 네, 여기 우리나라 울산 여기. 아, 정말요? 네네, 꼬랑지 있는데 여기. 지도가 저렇게 밑에. 심플하게 그려질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네. 네, 울산입니다. 울산이 낳은 이제 위대한 인물은 이제 강백수가 있지요. 네. 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남창리에서 태어난 강백수라는 인물이 있고요. 네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이제 후배들 들어왔을 때 네네네. 이제 이 친구가 경상도 사투리 있으면 너 어디 출신이니 물어봤을 네네네. 때 아 저 울산이에요 하면은 네네네. 아 그럼 아버지 현대 다니시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거의 이제 중공업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네, 둘 중에 하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동구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뭐 거의 100%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울산이라는 도시가 현대중공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흔들린다는 게 울산이라는 지역 경제 자체를 흔들어 놓지 않나 네, 그렇게 우려하는 시선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울산은 현대시란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중공업, 자동차가 들어서면서 많은 발전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공업의 위기가 좀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죠.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구조조정 관련돼서 특히나 이 조선업에 좀 국가가 몰입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인터넷 포털 업체가 실적이 안 좋다? 네. 뭐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포털 업체가 망하니까 그 포털 업체 근무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근데 조선업은 그러니까 대조양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 기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 근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산업들은 거기 얽혀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들과의 연속 도산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그 종사자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스토리를 보면은 70년도 때, 1970년도에 현대건설에 그 현대건설 내부에 조선사업부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3년도에 현재조선중공업으로 이제 사명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최초로 컨테이너선, 굉장히 큰 그런 조선들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저도 실제로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울산 지역에서 14년도에 폐업했던 식당 개수가 134개라고 하는데 15년도에 151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년 동안 한 280여 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지금은 자동차 산업도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못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좀 힘을 잃게 되니까 지역 경제가 같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이런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게요. 현대중공업 지금 유례 없는 대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혹시 말매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낙타의 눈물밖에 몰라요. 네, 말매의 눈물이라는 말이 요즘 들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스웨덴에 있는 말메라는 도시가 말메. 네, 말메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이제 울산이나 거제처럼 조선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때 조선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회사 코쿰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결국 위기에 처하니까 이 크레인을 해체할 비용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해체 비용을 현대중공업이 대신 감당해주는 대가로 단돈 1달러에 이 크레인을 사오게 돼요. 그래서 이 크레인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스웨덴의 조선업이 저무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을 가졌다 해서 말매의 눈물이라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이 말매의 눈물이 이제는 울산의 눈물 또는 거제의 눈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 조선업이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이 꽉 잡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추격해가지고 그 포지션을 점유한 거예요. 지금 다시 또 중화업체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똑같이 겪을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반도체 만드는 설비를 잘 못 만들어요. 이번 조선업이 이 위기의 큰 근원 중에 무엇이 있냐면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는 바다에다 이렇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시추 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서 원유를 뽑아낸 이 시설이에요. 이 시설의 핵심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땅 파는 드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기자재들은 주로 이제 선진 국가에서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잘 만들지만 또 금형은 잘 못 파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경쟁력은 높은데 그 제조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좀 높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 조선업의 큰 위기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현안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최근에 그 기업 실적 공개한 거 보면은 영업이익을 냈다. 이게 중공업이 영업이익 냈다고 좀 하는데 그런 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이요. 올해 상 1분기 때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자가 많았을 때가 작년 3분기인데 그때 적자가 뭐 한 9천억 정도 됐거든요. 영업 적자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전환시켰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약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의 지금 자회사를 보면 현대 삼호중공업하고 현대 미포조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회사들까지도 다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조선업이 이제는 좋아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실적의 속내를 우리가 깊이 있게 따져보면 현대중공업의 또 큰 사업 비중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현대 오일뱅크거든요. 정유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유산업이 다시 약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정유 마진이 좋아져서 실적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그 정유사들이 팔아야 할 석유 제품의 가격은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현중이 잘해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들 때문에 또 다른 반사이익을 단기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선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삼성맨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이제 삼성맨이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삼성이 아니게 된다면 어떨까요? 삼성이 지난해부터 매각을 통해서 자산 확보에 들어갔어요. 화학 방산 계열은 롯데와 하나에 매각을 했고요, 이미. 그리고 제일기획 매각까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올 초만 해도 삼성중공업이 이제 매각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홍쌤 그러면 진짜 설마 삼성중공업 없어질까요? 설마? 지금 이제 국가 구조조정 전체적인 시스템화에서 이걸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삼성그룹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주력 산업이 아닌 화학 산업 부분들을 롯데하고 하나 쪽에 매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일기획도 지금 매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다음은 어딜까? 그러니까 기업의 주력 산업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 그리고 이제 금융 그 다음에 물산 뭐 이쪽이 메인인데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뭐 플랜트 분유물을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재계에서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이게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이 3사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삼성중공업도 세계 최초로 양방향 쇠빙 유조선을 건조하는 등 화려한 시절이 있었죠. 홍쌤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의 조선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은 7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년도 딱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양 플랜트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업적들을 보면 2005년도에 세계 최초로 쇠빙 유조선. 그러니까 요즘 북극 항로가 다시 개설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떠다니는 그 빙하, 그러니까 얼음들이 있으니까 그걸 깨면서 나갈 수 있는 배. 이런 배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쇠빙, 그렇죠. 비싼 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있었고 09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선 4척을 이제 동시 건조하는 그런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뭐 조선업의 위기를 현 삼성중공업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백세노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다면
삼성중공업의 근거지는 바로 거제입니다. 네, 대우조선과 더불어서 네, 거제를 먹여 살리는 두 개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형 있겠죠. 요즘 일하기 싫죠? 되게 예쁘게 그리지 않았나요? 아니 아까 지도랑 다른 게 지도랑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이제 독도까지 이렇게 깨알같이 잘 챙겨서 그렸어요. 지금 우리 너 땅이니까요. 전혀 다른 게 없는데 그건 잘했어요. 얘가 여기로 왔잖아요. 얘가 그렇네. 가까워요 또 이게 또. 그렇네요. 그렇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제도 네. 울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시선들이 있고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제의 이런 얼어붙은 상권들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말매라는 도시에 네. 대한 기사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매가 몰락을 했느냐면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말매는 지금 이제 다른 걸로. 세계적인 생태 관광 도시가 돼서 여전히 스웨덴 제3의 도시로 부활을 화려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진짜. 그래서 거제의 미래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 몰락 이후의 디트로이트가 될지 아니면 스웨덴의 말매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켜봐야겠네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그 어두운 쪽으로 봐서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도 거제에 있잖아요. 그쵸. 지금 두 기업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제가 실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거제 지역에서요. 카드 매출액이 3월 달에 2월 달에 비해서 무려 한 10%가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쓰. 10%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어떤 거점에 예. 뭐 그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카드 매출이 10% 줄어든다는 건 네. 거의 제가 판단으로는 거의 뭐 그 도심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 현실화될 거고요. 지금 예상컨대 지금 하청업체들의 그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량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속돼 있는 한 2만여 명의 일자리가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지역 경제에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매 눈물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경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포스코가 올해 저 작년도 실적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좀 발표했고요. 포스코가. 현대자동차가 올 초에 생산 대수를 목표로 잡을 때 지난해 대비 더 감축해서 목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내가 재수 보는데 지난 시즌 때 내가 90점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80점이 목표야. 지금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오는 조선 그리고 이제 해양 뭐 이런 그간 우리나라의 근강 산업이 이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그러니까 다 수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산업에 대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중화업체들의 추격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제2의 거제, 제2의 울산이 또 여러 군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위기 원인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업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딱히 궁금한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왜 지금 없으세요? 많이 관심이 떨어진 상황. 중공업이 요즘에는 뭐좀 침체기 쇠퇴 원래 근데 스타일이 좀 많이 관심이 많이 없는 이제 중공업 기업이 그 선박 수주량이 지금 아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식으로 위기를 타개 나갈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확실히 공대생들이 공대가 잘 잘린다고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혹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잘리진 않을까 자녀가 잘리진 않아요. 잘리진 않는다. 미래가 참. 근데 삼성중공업은 삼성이 제가 알고 듣기로는 돈은 많이 줬는데 일을 빡세게 시킨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을 빡세게 시킨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고요. 산희 학생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정말 다양한 질문이 많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볼 질문이 구조조정 외에 기업별로 이제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산업수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리조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여객선 같은 산업들. 그러니까 좀 지금과는 좀 다른 사업의 확장성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업이 위기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또 신문 몇 개 보고 나서 야, 이제 조선업은 끝났다. 뭐 이런 데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즐겨 입는 옷 같은 패션 산업은 정말 어떤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그 산업이 괴멸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선업이라는 건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오늘 이야기 나눈 회사들이 국내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배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적으로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또다시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 때문에 분명히 인력이 감축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신입사원들에 대한 채용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미래 사업을 보고 이걸 안 뽑게 되면 단기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로야구 팀이 이번에 꼴찌했다고 해가서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무슨 뭐 젊은 대학생들 선수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그 구단은 망할 거예요. 그래서 미래 계획을 갖고 기업의 투자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위기감이 느껴졌는데 똥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또 왠지 맞아요. 믿음이 좀 가네요. 희망차지고. 네. 다른 질문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 조선해양 쪽으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어떠한 것을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될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해양 플랜트 뭐 이쪽은 뭐 교육과정 같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교육과정들이 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다음에 기계라든가 아마 화공 또 이쪽 전공자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해석 관련돼서 내가 공부했던 경험 그리고 시공직군 그러니까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비교했는데 실제로 구직시장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하나예요. 그래서 기계라든가 화공 전공 아예 했던 친구들이 현대중공업을 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이 조선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 세 가지 회사를 두고 공대생들이 주로 경쟁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한 10만 명의 아이들이 경쟁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을 쓰는 친구들도 조선업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조선업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배제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또 취업 자체도 굉장히 힘드니 또 다른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제조 공정 쪽 엔지니어로 많이 TO가 있고 학부생들을 뽑아가고 있으니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자소서에 좀 강하게 어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멀미 심해도 괜찮죠? 이거 배를 안 타니까. 그 바다에서 건조하진 않고 땅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네, 그건 맞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이건 카더라에 나와야 하려고 하죠. 그렇죠. 네, 질문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궁금해요. 항상 삼성 이야기 나오면 궁금한 건데 네. 일이 진짜 힘든가? 뭐 얼마나 빡세다고 하던데 네.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힘들겠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삼성에 들어갔으니까 힘들 것이고 현대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덜 힘들고 그다음에 뭐 외국계 기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자유로울 것 같고 공기업은 정말 편하겠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무 강도를 결정하는 건 전체적인 그 문화라기보단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보스의 기질이라든가 그 부서의 문화에 입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니까 머릿속에서 제끼고 구직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또 한간의 소문 카더라 또 알아봐야겠죠. 백수영. 네, 오늘도 두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카더라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되게 이거 단골 질문인데 네. 어떻게 저는 이렇게 매번 궁금할까요? 어떤 거죠? 조선업에서는 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불리하다기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뽑는 친구들이 기계공학 그리고 조선해양공학 이 두 부분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인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느끼겠지만 학교 다닐 때 성비도 한 8대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좀 어항에 놓여진 물고기들 자체가 남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 자체도 똑같이 좀 진행이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대를 갈 거 그랬나 봐요. 네. 아닙니다. 두 번째 카더라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요. 이 조선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과 거제 출신 친구들은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카더라. 근데 사실입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공학도인데 이제
거제도라든가 울산 내려가게 되면 연고지가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 친구가 들어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적응력이거든요. 또 낯선 환경에 들어와서 좀 아까 얘기했던 야근도 뭐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 친구가 좀 흔들리진 않을까? 잘 적응할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그 지역 생활 거점이 있다 치면 뭐 업도 분명히 더 잘 이해할 것 같고 또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지속력이 좀 보이겠죠. 그 정도 차원에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현대중공업과 그 삼성중공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백수영이 또 어떻게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할지 궁금합니다. 어떡하죠? 네.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보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그럼요. 들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기대된다. 어떤 걸까요? 대한민국 조선업 정말 살리 보입시다. 아유, 좋습니다. 어떤가요, 산이 학생? 빵 저도 한번 터졌는데. 백세현님처럼 네.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대되네요. 갑자기 기대돼. 생각났어요. 오, 조선 건국 아래 조선건과래. 조선업은 망하지 않았다. 라임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왜냐면 홍쌤 말 들어보니까 네. 저로서도 공대생인데 조선업은 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인데 네. 뭐 시장에 어떠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쵸.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저는 아까 그 영상 보다가 술집에 있는 대학생들을 네. 보게 됐는데 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98학번인데 97년도 IMF가 터졌거든요. 네. 좀 IMF가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힘들다고 하나 보네, 뭐 그런가 보네 하고 그냥 대학생을 했는데 지금 대학생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상관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밝고 어두움이라기보단 우선 현안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취준생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